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즘 월가에서 경기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다시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사실 완화되는 듯 했었는데 미국 경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게 나오던 지표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가 다시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또 뒤이어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4.5%를 기록하면서 다시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비자 심리까지 악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5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5.8포인트 하락한 57.7을 기록했고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지수는 53.4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연준 인사들도 그렇지만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긴축 종료 시점 관련해서 생각보다 매파적인 의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물가 압력이 줄지 않고 노동시장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한동안 이 제한적으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6월 FOMC 회의 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블룸버그의 엘리자 윙어 이코노미스트는 5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지난달 6월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을 이끌어낸 3.3%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다는 것은 고물가가 오랜 기간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6월 긴축 종료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긴 에이얼 브레이너드 전 부의장을 대신해서 필립 제퍼슨 이사를 새 부의장 자리에 지명한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제퍼슨 이사는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지지해온 대표 매파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6월 FOMC에서 동결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긴 한데 그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전이 될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조정론이 좀 하나둘 보이죠. 맞습니다. 웰스파고는 미국 증시가 단기 고점을 기록한 뒤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분석가는 S&P 500 지수가 4,200포인트에 도달한 뒤 3,700선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최대 6개월간 3,700선 안팎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0% 넘게 하락한 수준인데요. 보통 시장에서는 증시가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비 분석가는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1분기 기업 실적에서 미국 경기 침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기업 실적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 심리도 위축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는데요. 미국 개인투자협회에서는 이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절반에 육박했고 반면 하반기 증시 상승을 점친 투자자는 24%에 그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 연설이 또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네요. 이번 주 주요 일정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연기됐었던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는 16일 내일 양측의 협상이 열리는데요.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협상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는 19일에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토론입니다. 두 사람은 통화정책 전망을 주제로 패널 토론에 나서는데요. 최근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상황에서 전 현직 연준 의장이 나누는 토론인 만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연준 위원들의 이 연설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일에는 리사 쿡 연준 이상의 연설과 그리고 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청문회 증언이 예정돼 있고 18일에는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와 바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경기 상황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 회장이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대거 팔고 넷플릭스를 담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조지 소로스 매니지먼트 회장이 올해 1분기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보유하고 있던 전기차 회사의 지분을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로스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전기차 외에도 알파벳, 아마존, 디즈니 등도 일부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소로스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2분기부터 사들였던 테슬라 주식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처분한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올해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책정을 두고 여러 차례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점과 향후 실적 둔화가 우려되는 점이 이 소로스 회장의 생각을 바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고 웨스트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만 6차례 내린 것에 대해서 향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로스 회장이 비중을 늘린 종목도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나이키, 우버, 에스티로더의 지분을 확대했고 또 넷플릭스, 월마트, 징둥닷컴 등은 새로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는 꾸준히 지적받아왔던 무리한 구독자 확대 대신에 올해 비용을 축소할 것이다. 3억 달러 축소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고베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